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2월 23일 손상대TV 오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멸공의 횃불 노래를 튼 지가 한 지금 4달째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1년에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까지 이뤄지는 걸 보고 나서 야, 진짜 이 멸공의 횃불 노래를 제가 계속해서 안 틀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듭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단 이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무엇보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돼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조금 더 제가 깊숙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방송 시간 관계상, 그리고 다른 더 중요한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마 다른 방송을 보시면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다른 나라, 그냥 다른 곳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정말 우리에게 직면할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뉴스를 접하신다면요, 아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단일화, 결국 이준석이 사고친 게 걸렸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쭉쭉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대장동과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 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특히나 현직 대법관인 조재현 대법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 토론회에서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재명이 말했던 게, 이 대장동의 그분이 내가 아니라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겁니다. 사실 기성 언론들은 대법 그 녹취록에 나왔던 그분과 관련돼서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 나와서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오늘 조재현 대법관이 직접 나와서 난 그분이 아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말하기론 대장동 그분 의혹 사실 무근, 나는 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말했으며, 어느 정도까지 기자회견을 했냐면요, 검찰에서 나 불러라, 검찰 나 불러라, 나 빨리 조사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조재현 대법관을 직접 이름을 거론한 걸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야, 대단하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시 들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때 이재명의 저 발언보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에 더 무게를 뒀었는데, 당사자인 조재현 대법관은 저 토론회를 보다가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도 이 대장동 그분과 관련돼서 대법관이란 말은 했지만 조재현이란 실명을 밝히진 않았는데,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조재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법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 조재현 대법관이 여러 가지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지금 그러니까 김만배가 제공한 판교 타운하우스 또는 수원 아파트 50억 클럽에 들어간 것, 이와 관련돼서 나는 이거 모른다. 나는 내가 어느 곳에 사는지, 심지어 내 딸이 3명이라 그럽니다. 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제출하겠다. 자료 제출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나를 빨리 불러라
나는 검찰 조사까지도 응하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밝혀야죠. 밝혀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대장동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 그분이 조재현이라고 말하는데 조재현은 자기가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냐고요. 이거 밝혀야죠, 검찰이. 이걸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까지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하는 건요, 헌정사상 처음이래. 헌정사상 처음. 야, 도대체 이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자, 이 그분 지금 서로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본인을 소환 조사하라는 조재현 대법관 하루빨리 소환 조사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게 대장동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무고하게 생명을 잃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김문기 처장. 고 김문기 씨와 관련돼서도 오늘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어떤 기자회견을 했냐? 김문기 유족 이재명과의 친분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 김문기 씨와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이재명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직접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재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자,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은 고 김문기 씨를 절대 모른다 그랬어요.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안 건 언제부터냐?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이 분명 말했어요, 방송에서. 제가 또 거짓말할까봐 영상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재명이 SBS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 나는 도지사가 되어서야 김문기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족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유족분들이 이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의 친분 증거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재명과 해외 출장을 갔던 사진들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큰 나무에 저렇게 이재명이 고 김문기 씨랑 사진까지 찍고 있어요. 손 붙잡고. 이래도 몰라요? 이래도 모릅니까?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맨 앞에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 김문기 씨예요. 뒤에 이재명이 같이 사진 찍었네. 저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김문기 씨 성남시장 때 몰랐습니까? 네? 자, 이렇게 김문기 씨가 이재명 사진까지 찍어줬는데 시장 때, 성남시장 때 김문기 씨 몰랐어요? 심지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까지 먹었는데 이래도 몰라요? 이래도? 이래도? 자, 볼까요? 심지어 김문기 씨가 이재명을 뭐라고 등록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게 2009년 당시 고 김문기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재명 변호사라고 써 있어요. 이재명 변호사.
휴대전화를 언제 등록했다고요? 2009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고 김문기 씨는 이재명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등록했었다고요. 그러면 이재명이 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문기 씨랑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나는 몰랐다. 나는 도지사가 돼서나 재판에 들어가서나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자,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증거 자료를 통해서는 이재명의 해명이 더 이상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유족분이 정말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요. 오늘 이러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자, 이거예요. 아버지 발인날 이재명이 산타 옷 입고 춤춘 걸 보고선요. 분통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문기 씨 발인날 이재명이 김혜경이랑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러고. 네? 김문기 씨 발인날 8년 동안 성남시청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고 대장동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혼자 다 뒤집어 씌워놓고서는 이재명은 김혜경이랑 이렇게 산타 옷 입고 보십시오. 이렇게 춤췄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네? 이걸 보고 유족분들이 분통이 터졌대요. 심지어 80세 김문기 씨 어머니는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문기 씨 유족분이 나와가지고 직접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한 거예요. 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대단해. 예? 이 김문기 씨 유족에 따르면 야, 제가 정말 눈물 흘렸던 점이 뭐였냐면요. 이제 김문기 씨가 성남도시공사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시신을 만지지를 못해요. 이건 먼저 유족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목을 맨 걸 유족이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김문기 씨를 직접 안고 내려주셨대요. 자기 아버지 시신을 들고 눕혀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김문기 씨 발인날 아까 보신 것처럼 김혜경과 산타 복장 입고 춤추고 있었던 겁니다. 야, 충격적인데 문제는 이재명의 거짓 해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김문기 씨와 이재명과 관련된 사진들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동물원, 쇼핑몰, 세트장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일정 무려 9박 10일의 호주 뉴질랜드 일정을 김문기 씨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고 게다가 이런 사진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끝까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게 이재명, 바로 뒤에 있는 게 유동규, 그 뒤에 있는 게 김문기 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끝까지 모른다고 했어요. 게다가 당시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을 향해서 그냥 아무 모자나 쓰나 보니 우연히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을 찍은 것이냐, 곁에 서 있는 김 처장과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 아니냐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문기 씨랑 자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가지고 골프 같이 친 거 아니냐 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프를 함께 친 것 아니냐고 관련돼서 당시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갔는데.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면 그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은 채널A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본인은 김문기 씨랑 골프 친 걸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골프 친 일이 없대요. 오히려 사진을 잘라다가 국민의힘이 조작한 거라고 주장했던 게 당시 이재명이었습니다. 골프 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재명은 김문기 씨랑 골프 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방송까지 나와서 말했어요. 제가 이거 영상 제가 박제해 놓은 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유족분이 공개한 거예요. 어떤 영상이냐? 보십시오. 고 김문기 씨는 내가 시장님과 골프를 쳤어. 내가 시장님과 골프를 쳤다라고 딸한테 영상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어떤 영상 편지인지 직접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김문기 처장은 자, 시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진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감정이 욱하지 않으려고 정말 저 영상 여러 번 되돌려 보긴 했는데, 와. 김문기 씨는 지금 해외 출장을 가서 딸한테 시장하고 본부장, 누굽니까? 유동규랑 골프를 쳤다라고 딸한테 영상까지 편지 보냈어요. 그럼 저 영상 편지를 고 김문기 씨 따님분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전 국민이 보는 그 방송에 나와서 나 김문기랑 골프 친 적이 없다. 골프 친 기억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김문기 씨 발인날, 네? 김혜경이랑 이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문기 씨 발인날. 유족분들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유족분들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와.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해명해야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명해야죠. 자, 김문기 씨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분이 매우 중요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대장동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이와 관련돼서 이분이 무려 3차례나 건의했었다라는 겁니다. 예?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이거 넣어야 된다. 이거 안 넣으면 안 된다. 무려 3차례나 건의를 했는데 이걸 윗선에서 묵살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매우 중요한 키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본인의 자필 편지에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임원들의 결정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라고 김문기 씨가 저렇게 자필 편지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뭘 했어야 될까요? 누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묵살했는지, 김문기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차례나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놈들이 묵살을 했는지를 검찰이 조사하고 밝혔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하다가 김문기 씨 혼자 그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 김문기 씨의 시신을 아드님이 내려드리고, 심지어 가족들은 이재명의 거짓 해명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더 이상 억울한 분이 없으시기 위해서라도 제발 상식적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좀 잘 살자고. 우리가 뭘 원하는 겁니까?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과 이재명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재명은 아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래요. 이젠 아예 100% 확신까지 한답니다. 1대1 토론까지 하재요. 아주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심지어 송영길 뭐라 그럽니까? 대장동 구분으로 윤석열이 이재명 공격했대요. 이거 당선 무효용 범죄랍니다. 네? 심지어 송영길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검사 때 업자들과 룸살롱 가고 골프 쳤다라는 겁니다. 증거 있어요? 야, 도대체 마타도가 네거티브가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이라는 게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고 김문기 처장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에요. 기자회견을 한 날. 아버지 명예를 되찾고 싶어가지고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만큼은 대장동과 관련된 네거티브 하지 말아야죠. 마타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오늘까지도 대장동과 관련돼서 오리발을 내밀다 못해 심지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데, 제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녹취록 하나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녹취록 내용 안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게이트.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녹취록 안에 이재명 게이트 때문이라고 김만배가 분명히 말한 녹취록, 저희가 저번 주에도 공개를 드렸고 이번 주에도 공개를 했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재명은 토론회에서 없다고 빡빡 우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게이트, 이거 이재명이 입구 지킨다는 뜻이다. 헛소리를 한 걸 넘어서 뭐라 그런 겁니까? 아, 그 이재명 게이트 사건 대장동이 아니라
이재명 선거법과 관련된 거야. 대장동이 아니라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선거법과 관련돼서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재명 게이트, 녹취록 안에 있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대장동과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게 그동안의 민주당의 해명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해명이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녹취록은요, 월간 조선에서 공개된 녹취록이고요. 모두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된 2020년 10월 26일 같은 날 녹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녹취록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 녹취록의 시간 순서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어떤 말을 했고 그 뒤에 어떻게 녹취록들이 나오는지 이 시간 순서상으로 제가 녹취록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 말이 대장동과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재명의 선거법과 연관이 돼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녹취록이 얘기된 시점을 먼저 보시면요. 이게 언제냐? 바로 대장동이 끝난 상태예요. 대장동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서로 수익 분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정영학과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김만배가 말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자로 애들 월급 커버되는데 뭘, 응? 아무 걱정 없어. 무기명 회원권이나 사서 애들 골프나 치라고 하고 사업 그러다가 좋은 거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요, 김만배는 대장동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자만으로도 애들 월급 줄 수 있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월급을 이자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뭐라는 겁니까? 골프나 치고 다니다가 사업이 좋은 게 나오면은 그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김만배가 뭐라 그럽니까? 자, 그래. 그리고 내가 얘네들한테는 무슨 로비한 얘기도 돈 들어간 얘기도 안 하잖아. 그래, 정영학이 뭐라 그럽니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김만배가 로비를 했다라는 걸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로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리고 내가 얘네들한테 무슨 로비한 얘기도 돈 들어간 얘기도 안 하잖아. 로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즉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로비를 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들어가서 손 쓰면 되는 거고 재창이는 유한기. 결론은 마지막에 재창이는 거기 붙을 수 있어. 응? 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유한기 씨가 누굽니까? 우리 극단적 선택을 하신 유한기 씨예요. 성남 도계공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랑 대장동 민간합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손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들어가서 손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대장동 사업이 끝난 직후에도 이재명을 손 쓰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한기를 통해서. 그럼 뭡니까? 이미 김만배는 이재명을 손 써봤다라는 거죠. 이미 손을 써봤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유한기로 손 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이재명에게 손을 써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재명을 또 손 쓸 수 있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김만배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유한기 씨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유한기 씨도 검찰이 수사 질질 끌다가 지금 사망하신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자, 녹취록을 다시 보여드리면 김만배가 이재명을
손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다라면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을 손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 못하죠. 말 못하죠. 손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가 말해요. 비원에서 많이 남으면 너는 감해도 되잖아. 비원. 여기서 비원이 뭐냐? 여기서 비원이 뭐냐? 바로 대장동과 관련된 민간 분양입니다. 민간 분양. 이자들이 개발 이익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양까지도 손을 댔었어요. 그 비원이 바로 민간 분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판교 SK뷰 테라스 비원. 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녹취록 안에서 대장동의 비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 이 녹취록이 뭐와 관련된 녹취록이라는 겁니까? 바로 대장동과 관련된 녹취록이라는 걸 우리가 또다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선거법과 관련된 거면 저 사람들이 왜 비원 얘기를 합니까? 대장동 비원 얘기를 왜 하냐고요. 선거법과 관련된 거면. 근데 보시는 것처럼 녹취록 내용 안에 대장동을 연상시킬 수 있는 각종 얘기들이 마구마구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구마구.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비원에서 많이 남으면 너는 감해도 되잖아. 네?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세후로 달래요. 세후로 세금 메꿔줬다. 90억을? 즉, 이 비원, 대장동 업자들이 분양업을 해가지고 수익 분양으로 무려 2352억, 네? 추정 700억 되는 이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으로 이미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분양 이익까지 이 사람들이 손을 대니까 이 분양 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정도 챙기면 되겠구나 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다가 바로 민주당에서 공개한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윤석열 카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대장동 분양과 관련돼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윤석열 당시 검사가 태클을 걸면 이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돼서 김만배가 걱정하지 마. 그거 어차피 영장 못 쳐. 내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김만배 사업에 있어서 이재명은 손 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김만배 사업에 있어서 윤석열은 태클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웃긴데 이런 가운데 뭐가 나오냐? 바로 이렇게 이재명 게이트란 얘기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게이트. 네? 보십시오. 일단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죠. 해보시고. 저 말이 뭐예요? 업자들이 어떻게든 돈을 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더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김만배가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사업을 얘기를 해요.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오리역이나. 새로운 사업을 얘기를 하다가 김만배가 뭐라 그럽니까?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네?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업자들이 돈을 벌 때 있어서 분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이번 새로운 사업도 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재명 게이트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의 주장처럼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겁니까?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녹취록이 순서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2020년 10월 26일 모든 내용들이 다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심지어 어떻게 나눠 먹을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재명 선거법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선 이재명 게이트가 이재명 선거법과 관련된 거다?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 말을. 네? 심지어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더 대박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김만배가 말합니다. 우리 화천대유 주주? 아니, 그 멤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형님이 진짜 머리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김만배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민도 없고 뭐냐면 저기서 마무리를 잘해서 대장동. 그리고 형이 얘가 뭐 위험한 건 다 해줬어. 민관에. 시청 문제 해결해줬지. 그 문제 해결해줬지. 뭐 더 이상 이걸 못하면 애들이 실무자가 아니야. 아니 다 해주는데 뭐. 네? 김만배가 말하잖아요. 위험한 거 다 해줬대요. 위험한 거. 어떤 위험한 거? 민관에서 위험한 거. 심지어 시청 문제 해결. 이때 당시 시청이 누구 시청입니까? 성남시청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었던 그 시청 문제를 김만배가 해결해줬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녹취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대장동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재명한테 말했던 게 뭐예요? 대장동과 관련돼서 공범이냐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김만배와 같은 민간업자들이 시청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같이 관여를 했다라면 공범이고요. 이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긴 다 몰랐대. 난 아무 연관성이 없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녹취록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건 절대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할 수가 없다. 100% 대장동과 관련된 녹취록이다. 그리고 저기서의 이재명 게이트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과 연관이 있는 것다는 게 혹시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김만배의 이 사업에 있어서 이재명은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요. 윤석열은 태클 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심지어 녹취록에 무슨 내용까지 있어요? 녹취록 내용 안에 정영학이 지지율 2위, 김만배 이재명 대통령 되지.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지지율과 이재명의 정치 행보까지도 관심을 뒀어요.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 있어야 되니까. 이재명이 없이는 저 사람들이 다음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저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자신들과 무관합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몸통이 윤석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진짜. 아휴. 자, 저는 오늘 이 녹취록을 발췌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월간 조선에서 공개하고 그동안 공개된 녹취록들을 시간 순서상으로 제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 녹취록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저 녹취록은 100% 대장동과 관련된 녹취록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재명 게이트는 선거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된 게이트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판단은 이 녹취록 구성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얘기들을 하겠어요. 네?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대장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자, 그 전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빨간색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십시오. 자, 바로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단일화. 아마 손삼지TV를 향해서 정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왜 안철수와 관련된 얘기 안 하냐, 안철수 좀 까라, 안철수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안철수 후보 정말 판단과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분명히 좌파들한테 이용당하는 건데 라고 저도 여러 차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단일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단일화에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단일화를 하기 위해선 어쩌면 단일화의 파트너인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오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준석 2월 초 안철수 사퇴 조건으로 합당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보면, 자, 이준석이가 국민의당 이태규한테 가가지고 합당 제안을 하면서 윤석열 측근 조심해야 된다는 조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야, 제가 그래서 오늘 이태규 의원의 기자회견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께서 국민의당 내에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식의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민의힘의 당직자, 정무 당직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 뜻을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와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밝히지는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즉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본인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 아니거나 무의미한 인사의 발언을 침소봉대한 것이라면 전형적인 정치공작 발언이고 얄팍한 이관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정치적 책임 외에 더 큰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제가 만나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지속적인 비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준석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여러분들을 뵙고자 했습니다.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2월 11일 국민의힘의 첫 열정열차 출발일에 도착역인 여수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내리면서 단일화 선언을 하는 그런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 안 후보가 여기에 응하면 안 후보에게 정치적 기반을 닦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자기는 판단한다. 이것이 안 후보에게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지방선거 후에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지역 선거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셔도 이후에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본인의 견해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표 제안의 취지를 그때, 자, 여러분, 더 들을 것도 없네요. 더 들을 것도 없어. 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태규의 말도 저는 100% 신뢰를 못해요. 저는 일단 이태규의 말도 신뢰를 100%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를 패싱하고 국민의당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일화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를 패싱하고 지가 지발로 가가지고 국민의당 이태규를 만나다가 단일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안철수 사퇴해라. 안철수 사퇴시키면은 내가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권 줄게. 내가 나중에 한 자리씩 줄게. 라고 이태규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 박힌 놈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네? 그래 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가가지고 윤석열 측근 조심해야 된다는 조언까지 했대요. 그 징글징글한 윤핵관 얘기. 야,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서로 이간질 시킨 거 아니에요. 이간질. 윤석열 후보 측이랑 안철수 후보 측이랑 서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몰래 지금 서로 이간질 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후보 측에 가가지고는 야 저기가 니들 욕하더라 이러고, 안철수 후보 측에 가가지고는 야 저기가 니들 욕하더라 이러고 이간질 시켰다라는 거야. 이간질. 제가 이렇기 때문에 단일화와 관련돼 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욕할 게 아니라 이준석과 똑같은 말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 최소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정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안철수 후보를 비판할 게 아니라 준석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파 유튜버들 내에서도 안철수 후보 비판하고 깎아내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었죠. 뭐 안철수 끝났다, 안철수 뭐 사퇴, 안철수 정치 인생 끝났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철수를 깎아내리던 분, 윤석열 후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준석이가 윤석열 후보 패싱하고 가서 이간질한 거예요. 이간질. 이거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미친놈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석이가 10분 뒤죠. 6시부터 기자회견 한답니다.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기자회견 하겠대요. 기자회견이고 나발이고 너는 끝났어 임마. 자, 이래서 제가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이 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국민의힘 중진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고,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말에 단일화와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와 직접 소통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나서셔야 돼요. 준석이 더 두다간요, 더 시간 끌다간 이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단일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준석이 이간질 치기 전에 입 막아야 되고요. 네? 야, 이준석이 어떤 놈인지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늘부터라도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단일화의 파트너인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말하는 비판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냥 개인적인 비판하셔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이준석과 똑같은 수위로, 이준석과 똑같은 말로써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뭐 간철수, 안철수 끝났다, 뭐 안철수 철수한다, 안철수 정치인생 끝났다, 이런 얘기하면요, 이건 준석이랑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을 제가 제발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정권 교체해야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해야죠. 정권 교체해서 우리 정말 상식적이고 말 되는 세상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오늘 방송 드렸던 것처럼, 네? 김문기 씨 유족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뭐 말씀드린 거, 뭐, 안철수 칭찬해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잘못한 거 많아요. 저도 뭐, 안철수 뭐 관련되고 방송하라 그러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비판하라 그러면.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단일화 얘기하니까 많이 나가시네요. 네, 우리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빨간색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꾹꾹 부탁드립니다. 슈퍼챗 읽어드립니다. 우리 복불복님, 훌륭하다 준PD 필승. 돈 많이 붙여 죄송해요. 양이 아침에 수술해서 100만원. 헉, 아이고, 우리, 아이고,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양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저도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우리 동물 친구, 우리 양이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카터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주님, 아들딸 생각하니 눈물 나고 욕하고 싶네. 우리 이호영드리님, 요즘 화가 너무 치미네요. 빨리 정권 교체해서 대청소합시다. 공감합니다. 우리 신은주님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님, 정의로고 용감한 준PD, 변장 필수예요. 네, 지켜보는 우리가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 정미애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정권린님, 우리 슈퍼챗 감사합니다. 간식시간님, 오늘도 열일하시는 준PD님 화이팅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준석의 기자회견 보고 또 할 말이 있으면 제가 방송 틀고요. 네, 또 헛소리 한다 그러면은 제가 내일 오전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준석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